안녕하세요. 치과도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가 부러졌다고 하면서 치과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많이 드시는 게 게장, 오돌뼈, 또 갈비, 사탕, 얼음 이런 좀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드시다가 치아가 많이 부러집니다. 이렇게 부러진 치아를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보험금 지급 거절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대부분의 치아보험에서 치아가 부러질 경우 치료비 보상이 되는 경우는 상해에 의한 것이에요. 자, 상해라는 것은 강한 외력에 의해서 치아가 부러지는 급격한 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걸어가다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어떤 기둥 같은데 앞니를 세게 부딪혀가지고 앞니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뭐 누가 때려가지고 앞니가 부러졌다든지, 작업 중에 무거운 게 낙하면서 얼굴에 맞아가지고 치아가 부러졌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과 음식을 드시다가 치아가 부러지는 상황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두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음식을 드시다가 치아가 부러진 경우에 치아를 보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생겼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치아가 뿌리만 남아있고 치아의 전체 구조에서 남은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치아의 머리 전체가 다 없어져 있고 특히 치아가 부러졌다고 하는데 부러진 경계 자체가 약간 뭉툭하고 불분명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얼굴 바깥에서 작용한 강한 외력에 의해서 치아가 부러질 경우에는 사람이 보통 앞을 향해서 보기 때문에 앞니가 많이 다치고 부러진 치아의 경계를 보더라도 매우 날카롭고 확실한 선 형태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음식을 먹다가 부러진 치아의 모습은 좀 무른 진흙덩어리가 깨진 것처럼 무른 단면의 모습을 보이고, 강한 외력에 의해서 부러진 치아는 매우 단단한 유리가 깨진 것 같은 형태랑 비슷하다고 보이게 돼요. 이런 차이가 보이는 이유는 음식을 먹다가 부러진 치아는 대부분 부러질만 했기 때문에 부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전에 신경치료든 크라운 치료든 치료를 받은 치아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크라운을 씌워놓고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크라운으로 씌워놓은 안쪽 치아에 충치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크라운 안에서 치아가 썩게 되면은 이게 겉에서 볼 때 별로 티가 나지 않고 이미 막 신경치료도 되어 있어가지고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년을 지나가다 보면은 치아가 크라운으로 씌워져 있어서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안쪽은 엄청 충치가 많이 생겨가지고 되게 많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치아와 크라운이 얹어져 있기는 한데 붙어있는 힘이 되게 약해져 있어가지고 안쪽에 있는 치아는 막 푸석푸석해져 있고 강도가 되게 약해져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래 도자기나 유리처럼 단단했던 그런 치아가 시간이 지나고 충치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푸석푸석한 진흙덩어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힘없이 크라운이 얹어져만 있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강도로 가해지는 음식을 내가 씹는 순간 그냥 크라운이 힘없이 벗겨지면서 머리가 통째로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치아는 이미 강도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어가지고 꼭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상황에서든 일상생활 중에 부러질 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강도의 치아였다면은 그런 자극 정도에는 부러지지 않았을 텐데 이게 원래 상해에 있었기 때문에 부러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뭐 게장을 먹고 뭐 오돌뼈를 씹는다고 해가지고 다 이가 막 전부 다 부러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가 부러진 주요 요인이 바로 충치였다. 그래서 이거는 상해가 아니고 질병에 의한 파절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단은 이제 뿌리만 남아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이거는 잔존치근 혹은 잔류치근이라고 이야기하는 진단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진짜 강한 외력에 의해서 치아가 부러지게 되면은 보통 이제 자연 치아에서 이런 파절이 발생하고 이가 원래 되게 단단한 상태에서 그보다 더 큰 외력에 의해 부러지다 보니까 파절선이 굉장히 날카롭고 선명하게 사선 방향으로 이제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파절이 되는 부위는 뭐 머리만 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목에서 단간 깨질 수도 있고 뿌리 중간에서 깨질 수도 있고 가끔은 이제 이가 완전히 깨지지 않고 실제로 그냥 빠지는 일도 생기지만 아무튼 여기서 이제 깨지는 경우에 집중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엄청 강한 외력에 의해서 파절이 되다 보니까 치아 하나만 부러지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이도 여러 개가 동시에 부러지는 일이 많고 부위별로 볼 때는 이제 어금니보다는 당연히 앞니가 앞에 있으니까 앞니가 부러지고 그리고 또 윗니랑 아랫니 중에서도 윗니가 더 많이 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파절 양상에 있어서 질병과 상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식사 중에 이가 부러져서 떨어져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질병에 의한 파절이라고 판단이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해 시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모양만 볼 때 똑같이 뿌리만 남아있는 상해와 질병에 대해서 보더라도 방사선 사진에서 보게 되면은 그 모습이 굉장히 달라가지고 이거를 속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치아에 대한 치료 방법은 결국 뭐 이를 살릴 수 없으니까 뽑고 임플란트를 싣게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제 치료 계획적인 부분이 아니고 진단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까지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무리 이제 치과에 가가지고 진단서를 상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부탁을 하고 그래도 이거를 다시 보험회사에서 자문하는 의사에게 넘기게 되면은 이거를 보면은 다 이제 거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평소에 자주 치과에 다니면서 미리미리 체크를 받고, 이렇게 크라운 치료받은 치아도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한 번 더 상태를 확인을 하고 치아가 식사 중에 심하게 부러지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